자, 그 판단한 값이 뭐냐면 산화수라는 거야. 산화수. 자, 산화수는요. 화학 원에 나오는 얘기야. 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자, 봐봐. 내가 산화수를 아주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 자, 산화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원소들의 산화 상태를 표시하는 값이다. 나타내주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 산화 상태란 건 그런 거야. 자, 자기가 이제 가진 전자가 있겠죠.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각각이 가진 전자가 있어. 근데 이제 화합물을 이루다 보면 전자를 내어주기도 하고 전자를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를 뺏기면은 음정기가 뺏긴 거니까 걔는 플러스의 값을 갖게 돼. 그러면 전자를 오히려 가져왔을 때는 자, 음정기를 가져온 거니까 뭐를 떼야 될까? 마이너스를 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만 지금 우리 배워보자고요. 알았죠? 산화수에 대한 규칙. 첫 번째, 포도연소 물질은 0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연소 물질은 자연계에서 이제 순수한 물질 중에 호동소 물질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반응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게 다 비금속들이죠. 그다음에 NA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어요. 그러면 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산화 상태는 잃거나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0이라 그래요. 알았죠? 이게 이제 후단수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일원자 이온이라고 했거든. 일원자 이온. 그러니까 일원자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이에요. 예를 들어 Na 플러스 뭐 또 마그네슘 2 플러스 산소는 O2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일원자 이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Na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Mg2 플러스는 전자를 두 개 잃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이론자 이온은 바로 이온의 전하량이 뭐에 해당하냐면 산화 상태가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요번에는 금속. 자,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를 잘 잃어요. 그럼 전자를 잘 잃기 때문에 금속 경우에는 어, 산화수가 플러스 쪽이겠어요? 마이너스 쪽이겠어요? 플러스 쪽이지. 그지? 전자를 잃으면은 음전기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플러스를 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속은 일쪽. 자, 일쪽일 때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예외 없습니다. 일쪽은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은 뭘까? 이쪽은 플러스 2. 그다음 13쪽은 13쪽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되어 있어. 두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비금속. 자,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전자를 얻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로 나타내주고요. 예외 없습니다. 플로린은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수소. 수소는 플러스 1이에요. 수소가 음성도가 작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NaH 근데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는 있다? 얘가 뭐냐면 금속과 만났을 때. 자, 봐. 그러면 NA가 플러스 1이거든. 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요. 마그네슘 플러스 2가 되는데 수소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예외예요. 자, 이런 애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2를 갖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볼까요? 산소. 산소는 마이너스 2. 물론 산소도 예외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OF2 같은 애들. 그러면 이때 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산소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 2가 돼요. 또 하나만 더 해봐. 얘는 H2O2. 이게 과산화수소거든. 그럼 여기가 수소가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자,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거는 다섯 번째. 산화수의 합. 자, 물질이 중성이면 0이고요. 합이 이온이면 이온의 전하량.
자, 지금 이 규칙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물질의 산화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 황들의 산화수를 왼쪽에 있는 H2S의 황부터 생각해 보자. 자, H2S 산화수 얼마야? 응? 자, 얘가 얼마죠? 수소가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일자로 두 개씩 얼마죠? 플러스 2. 이제 그러면 이 황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죠? 자, 그 옆에 있는 황 0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황은 이게 산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 두 개 있네.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뭐를 더하면 0이 됩니까? 4.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황은 4가 돼요. 플러스 4. 그다음 이거 한번 해보자. SO3. 그렇지. 이건 플러스 6이지. 자, 이해해 볼게요. SO4 2마이너. 이런 걸 이온이라 그래. 이온 화학종. 자, 이 이온 화학종은 산소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짜리 얼마 있어요? 4개. 그럼 뭐를 더하면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러면 SO4 2 마이너스 황해산화수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산화수 결정할 수 있겠어? 응? 산화수만 결정할 수 있으면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든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보자. 산화는 말이야. 산화는 산소를 잃는 거기, 전자를 잃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산화수가 증가를 해요. 자, 환원은 전자를 전자를 얻어온다든 마이너스를 얻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걸 감소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산화환원은 각각 산화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뭐 해봐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다음 또 얘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반응식에 있는 각각의 물질의 산화수부터 먼저 결정해 보면 산화수는 자, 탄소하고 산소가 0,0이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 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는 플러스 4가 돼요. 그 밑에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죠. H2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수소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거. 자, 구리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는 그냥 구리니까 0, 여기 0. 자, 또 0이죠. 요거는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자, 상하수 다 결정했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내릴 거예요. 자, 산화환원 반응은 먼저 첫 번째 반응에서 탄소는 탄소는 자,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화수가 4로 증가를 합니다. 자, 반면에 산소가 있으면 자, 산소는 마이너스 2로 감소를 해요. 이제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라 그랬어요?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은 탄소가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인 거야. 자, 그 밑에 그냥 볼게. 자, 산화수가 증가한 건 뭐냐면 수소가 증가했네요. 그럼 얘는 산화. 그다음에 산소는 환원.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0이 됐죠. 그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0이 된 거고 마이너스가 0이 된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2가 0이 된 거잖아. 이번에는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뭐 했고 산화했고 반대로 얘는 환원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자, 마그네슘이 0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이건 뭐가 마그네슘이 산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가 0이 된 거니까 얘는 감소한 거죠. 음, 얘는 그럼 환원. 이해돼요? 응? 자,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산화하는 반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뭐 반응물이 두 개 있다고 하자. 자, 생성물도 두 개 있겠죠.
자, 이들 물질 중에 얘는 산화 있고 여기는 이 물질은 환원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보자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산화환원 반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산화환원 반응이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 알았지?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절대로 산화환원반 일어나는 경우,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응?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산화하는 반응은 이렇게 산화수를 통해서 구분은 가능해. 일단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정의되는 걸 잘 봐야지. 그래서 어느 게 산화됐으면 어느 게 환원됐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자, 여기서 R1이라는 물질은 산화가 일어났다. 그제? 그럼 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준 거야. 맞지? 자,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놨으니까 전환자 내놓은 거에 어디로 가요? 다른 물질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물질 뭐 해줬어? 환원시켜줬다는 의미로 환원제라 그래요. 환원제. 자, 여기 R2. R2는 산화제라 그래요. 자, 얘는 이제 환원이 됐으니까 전자를 뺏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뺏어와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줬기 때문에 반대로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환화학종을 환원제, 환원화학종을 산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 이걸 한번 적어놔 봐요.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은 이제 자,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되는 정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중학교 때 했을 거야, 아마. 칼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숨, 백금. 따라해봐. 칼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숨, 백금. 자, 그러면 예, 아연. ZN.
ZN. 자, 적었어? 이들 금속들 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할 때 반응성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할 때 반응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산화가 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반응성이 작다는 것은 반대로 산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이 금속들이 전자를 이루면 이온이 돼요. 이온이 되면 자, 지금 위에 있는 금속들의 이온을 제가 쓴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쪽에는 얘들이 이제 전자를 더 이상 잃지 않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온들은 전자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이온들은 전자를 받기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성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얘네들하고 만났어. 반응할까 안 할까? 이 경우는 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과 전자를 받기 쉬운 이온들이 만났어.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고 해요. 얘들은 될까 안 될까? 이쪽에 있는 얘들하고. 얘는 반응 안 해요. 왜냐면 얘는 금속들이 반응성이 작고요. 얘는 또 이온들이 전자를 얻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금속의 반응성 차이 때문에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질산은과 구리줄 이런 반응들이에요. 일단 반응성부터 볼게. 자, 반응성은 구리하고 은 중에서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구리가 더 커요. 아까 봤지? 맞지? 그래가지고 수용액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질산은도 있고 그다음엔 구리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은이온하고 이제 구리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은이온하고 은이온, 구리금속 일단 반응할 수 있다 없다부터 얘기해 봅시다.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 가능하죠. 맞잖아.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더 크고 그에 따라서 은이온은 전자를 받기 쉬운 거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산화 반응은 구리 금속이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전자를 두 개를 잃어요.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은이온이 있잖아.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H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반응들을 더합시다. 그럼 전체 반응이에요. 자, 전체 반응은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를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두 개를 잃었는데 두 개가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두 개를 잃었는데 하나밖에 안 붙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다 붙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난다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고 구리가 있고 하나는 은이온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다 보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일단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녹아내리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구리 이온이 푸른 색깔이야. 알겠지? 그 다음 표면에서는 구리줄의 표면에 뭐가 석출되냐? 은이 석출되게 돼 있어요. 자, 구리가 무슨 색깔이냐면 그 붉은 색깔이에요. 자, 붉은색이 은백색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번엔 금속과 산의 반응에 관한 얘기 볼게. 금속과 산은 어딜 보냐면 이쪽을 보세요. 여기 한번 보자. 자, 이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금속들과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금속들은 뭐 되기 쉬우니? 산화되기 쉽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아연하고 수소니까 반응성은 아연이 수소보다 커요. 되게 크다고. 그러니까 아연이 전자를 더 잘 읽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 아연 금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붉은 염산이 집어넣었죠. 그러면 산화는 아연이 GN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게 산화고 산화는 수용액에 있던 염산에는 H 플러스가 전자받아서 수소 기체가 되는 게 환원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반응이 되고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가 같네요. 전체 반응은 이게 전체 반응이에요. 이걸 금속이 산에서 반응하죠. 알겠지? 저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녹아내리는 건 CO2 플러스. 표면에서는 뭐가 석출되냐면 석출된 표면에서는 수소기체 전자를 받았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립니다. 알았죠? 그러면 수용액에서는 농도 감소하겠네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용에서 H2 농도. 그러면 H2가 발생을 해요.
그다음엔 금속 이온의 농도, 금속 이온 농도 증가하겠지. 뭐. 네, 금속이 녹았잖아. 증가해야 되겠지. 자, 이게 이제 금속과 다른 물질과의 뭐 반응성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 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봤고요. 이와 같은 산화하는 반응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고, 이러한 많이 일어나는 산화하는 방들 중에 좀 더 우리 생명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알았죠?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어우, 졸립다.
자, 제좀 또 자, 산화 반응 중에서 뭐 지구와 뭐 항문의 역사를 바꾼 반응이래. 한마디로 그냥 예. 이그잼플. 자, 첫 번째는 광합성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탄소 있잖아. 탄소는 산화수 얼마예요? 4. 산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자,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수소가 플러스 1이잖아. 산소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요 탄소는 얼마니? 얼마일까요? 0. 그렇지. 여기 산소는 0. 자, 그럼 이제 해봐. 이산화탄소가 뭐 됐어? 산소 증가의 감소야. 감소. 환원. 자, 그 다음엔 여기 H2O의 산소는 0이 됐지? 여기 0이 됐지? 그러니까 얘는 산화 증가했잖아. 자, 금방 찾을 수 있지, 산화 넘바는. 어? 그래서 이제 원시 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가 균류이죠. 남세균이라 그래. 이게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대기를 갖다 형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증가하겠죠? 산소가 증가하면서 뭐가 생성되냐면 뭐가 출현하냐면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생물들이 출현하려면 뭐를 차단해야 되냐면 자외선 같은 걸 차단해야 되니까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생물들은 뭘 하냐면 호흡을 해요. 자,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산화수는 0이었고 여기에 산수 0이었어. 뭐가 되면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포도당은 산화, 그 다음에 산소는 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이라면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이 되는 거예요. 반응의 종류를 따졌을 때.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그래서 화석연료라 그러면 어떤 애들이냐면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라 그러면 뭐 LNG인데 이게 메테인이죠. 연소를 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물을 내놔. 그래서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H2가 돼요. 그럼 여기에 메테인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 산소의 산화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이게 산화가 되고요. 산소가 있는데 자, 산소가 이제 H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는 이와 같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선 이번엔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이에요. 자, 철의 재련은 여기 보면 이게 용광로거든.
이 용광로에는 어떤 애들을 집어넣냐면 집어넣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철광석은 일단 들어와야지. 저희 철광석은 산화철이 있어요. 산화철이라 그러면 F2O3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 다음 뭐도 같이 들어가냐면 철광석에는 SiO2. 한마디로 돌이야 돌. 알았죠? 돌이 이렇게 들어가. 산화철과 이런 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크스. 탄소에 탄소. 그다음 또 하나. 조개 껍데기라 그래. 그러니까 석회석인데 이게 이제 CaCO3. 조개 껍데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이런 걸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 이쪽 맨 밑에 부분만 보세요. 이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공기 안에 산소가 있겠지. 자, 들어가는 건 두 가지야. 아까 두 군데서 들어가는데 맨 위에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집어넣고 산소를 집어넣는 거야.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말이죠.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막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먼저 반응하는 건 탄소가 다시 말하면 코크스가 산소랑 만나서 타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코크스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CO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니까 당연히 산화된 거고. 그러면 얘는 환원된 거. 알았죠? 다음 철광석 있죠? 자, 여기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철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철이 될 때 이걸 뭐라고 환원이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래서 얘가 산화라고 해서. 자, 뭐가 환원되고 뭐가 산화되는 줄 알겠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뭐가 나와? 이 철이 나오는데 이 철을 가리켜서 이름이 있어요. 가리켜서 선철이야, 선철. 먼저 나온 철이야, 그지? 여기 요 녹은 철이 있잖아. 요게 선철이야. 물론 이 선철에는 순수하게 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철도 있고 탄소도 섞여서 나와요. 그런데 뭐는 섞이면 안 되냐면 이 SiO2가 섞이면 안 돼. 돌이. 그러니까 돌이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돌이야. 그럼 철은 단단해야 되는데 잘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막 깨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제거해 줘야 되냐면 이 철광석에 있는 SiO2를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은요. CaCO3 있죠. 얘가 CaO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CaO가 SiO2하고 만나서 CaSiO3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의 이름이 슬래그라는 물질이야. 여기 보면 불순물 보이죠? 이 불순물이 슬래그야. 그래서 이 슬래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슬래그는 나중에 도로 포장할 때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산화환원 반응은 뭐만 산화환원 반응이냐면 얘네들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철이 만들어지는 반응만 산화환원 반응이 돼. 그래서 이제 철을 재련해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 뭐 도구와 무기를 제조하게 되고 이제 그럼 무슨 시대가 되냐면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알았지? 도구와 무기를 제조하면서 이제 철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철의 재련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밖에 그 또 중요한 물질, 산화농업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물질 중에 물질? 뭐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자, 여기 산화수 0, 0 플러스 1이지. 그냥 마이너스 3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 질소 자, 질소 뭐 했냐면 환원이 됐고요.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자, 수소 얘는 0이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뭐 되면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이게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뭐에 쓰여? 뭐에 쓰이긴 비료에 쓰이지. 그러니까 비료에 쓰이니까 비료를 갖다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인간들이 이제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비료를 이용해서 그 식량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겠지.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자꾸 인구 늘어나다 보니까 뭐애 놓지 말으라 그랬다가 또 인구 줄어드니까 내 애를 또 펑펑 놀아고 그러죠. 그죠? 이상해요.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잖아. 그치? 학교 가면 애들이 괭하지? 옛날에 니네 학교에가 한 반에 몇 명씩 들어갔겠니? 60명씩 들어갔던 반인데. 그거 이제는 20명? 30명? 24명? 와, 진짜 널널하겠다. 막 뛰어다니겠다, 야, 교실에서. 안 그래? 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암모니아 생성. 알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요 페이지에서 배운 거는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반응들을 기억을 해야 돼.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반응? 산화하는 반응 우리가 배운 게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화하는 반응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면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으로 나누죠. 다시 말하면 산과 염기의 반응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화 반응을 하기에 앞서서 산이 어떤 물질이며 염기가 어떤 물질인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 뭐고 염기가 뭐냐. 먼저 산. 산. 산은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이죠. 수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자, 이걸 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HCl
HNO3, H2, SO4, 그다음에 CH3, COH. 자, 위에서부터 이름 좀 얘기해 볼까? 이거 무슨 산이야? 뭔 산이라 그래? 뭔 산? HCl. 염산, 염산. 밑에 있는 건 질산, 질산. 밑에 있는 거 황산. 그 밑에 있는 거 아세트산. 자, 우리 상식을 좀 많이 늘리자. 염산이고 질산이고 황산이고 얘는 아세트산이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수용에 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온화라는 게 일어나요. 이온화가 되면 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또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다음에 황산은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아세트산은 H 플러스,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모두가 뭘 내놨냐면 모두가 H 플러스를 내놨죠. 맞지? 이 양이온들. 그럼 이 양이온은 똑같이 동일한 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이 양이온에 의해서 공통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것처럼 음이온들은 다 달라, 그지? 다 다르지 않아요, 음이온이? 자, 그래서 음이온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지? 양이온은 공통점, 음이온은 차이점이 나타나.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을 봐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산의 성질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온화를 하죠. 이온화를 해서 뭘 내놓는다 그랬지? H 플러스 내놓잖아. 이 산의 성질은 모두가 뭐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온화를 해요. 자, 이온화하면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전기가 통해서 물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모두 전해질입니다. 전기가 잘 통한다. 두 번째, 식초. 시금하죠? 신맛이 난다. 알겠지? 세 번째, 이게 이제 금속하고 산이 반응하면요. 무슨 기체를 내놓냐면 수소 기체를 내놔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내놔요. 우리 아까 봤었죠? 그지? 아연하고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네 번째, 이제 탄산염이라고 그러거든. 탄산염과 산이 반응하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습니다. 그럼 탄산염은 어떤 애들이 탄산염이면 뭐 탄산칼슘,
뭐 탄산, 나트륨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CaCO3 염산이랑 반응하게 되면 CaCl2가 되면서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H2.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지? 다음엔 이번엔 5번째 지시약. 뭐 이런 거 양배추즙 같은 거 이제 우리 그 예전에 기억나요? 양배추즙은 산성하고 중성은 여기서 색깔이 다 다르거든. 알았지? 그래서 예, 리트머스 시험지는 붉은색을 띠고요. 그다음엔 페놀포탈레인. 페놀포탈레인은 무색이에요. 무색. 색깔이 없어요.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 자, 각각 산성에서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색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성질들이 뭐에서 나타난다고? H 플러스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H 플러스에서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실험하냐면 밑에 그 실험 보이죠? 거기 보면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전극을 이렇게 걸어놨어. 그랬더니만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이 쭉 변하더래. 이게 뭐가 가기 때문이야? 이게 H 플러스 가기 때문이야. 그럼 이쪽으로는 뭐가 갈까? CL-에서 가는데 CL-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시하게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H 플러스 양이온인 H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결국 산은 H 플러스에서 이와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따라서 공통적인 이온은 뭐 때문이다? H 플러스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뭐 자주 나옵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산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눠준 거 있죠?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았지? 예, 좀 빨리 진도 나갈 거예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